여러분,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수결에 숨어서 자기 의견을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생각 편승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혹시 아직 안 보신 분들이 있다면 오늘 영상 끝나고 지난번 영상도 꼭 한번 이어서 봐주세요. 내 무의식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아주 소름 돋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지난번 이야기의 완벽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을 해부해 볼 겁니다. 회사나 학교 혹은 군대 같은 단체 생활을 하다 보면 꼭 이런 분들 한 명씩 있죠? 자, 다들 어떻게 생각해? 자유롭게 의견 내봐. 해놓고 막상 다른 사람들이 의견을 내면 아니,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돼. 그냥 내 말대로 하자. 결국 기승전 자기 의견으로 밀어붙이는 불도저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주변 분위기 싸해지는 건 아랑곳하지 않고 남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오직 자기 주장만 옳다고 박박 우기는 분들, 이런 분들이랑 회의하거나 팀 프로젝트를 하면 진짜 기가 쫙쫙 빨리고 미쳐버리죠. 우리는 보통 이런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와, 저 사람은 진짜 기가 세다. 자존감이 얼마나 높으면 저렇게 남들 눈치 하나도 안 보고 자기 마음대로 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무의식 설계소에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을 뇌과학의 현미경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생각은 완전히 틀렸습니다. 남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기 의견만 핏대 세워 우기는 사람들은 멘탈이 강한 게 아니라 심리학적으로 멘탈이 가장 연약한 개복치 상태입니다. 그들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감이 바닥을 치다 못해 유리로 만들어져 있어서 툭 치면 깨질까봐 미친 듯이 방어막을 치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인간은 남들과 다른 의견을 냈을 때 사회적 고통을 느끼고 뇌의 편도체가 공포의 사이렌을 울린다고 말씀드렸죠. 인간이 이 원초적인 공포를 마주했을 때 뇌가 선택하는 반응은 딱 두 가지입니다. 바로 투쟁 도피 반응이죠. 지난 시간에 다뤘던 남들 눈치 보며 다수결에 묻어가는 착한 사람들은 갈등이 두려워서 그냥 내 의견을 죽이고 숨어버리는 도피를 선택한 겁니다. 반대로 오늘 다룰 이 고집불통 불도저들은 똑같은 두려움 앞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짓밟고 공격하는 투쟁을 선택한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의 뇌는 상대방이 제 생각은 좀 다른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걸 단순히 의견의 차이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뭐? 내 의견이 틀렸다고? 감히 나라는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공격해? 이렇게 자기 존재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고 생존하기 위해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취약한 고자존감이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엄청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속은 텅 비어서 작은 비판에도 무너져 내리는 상태죠. 게다가 이런 사람들의 뇌 속에는 아주 무서운 도파민 중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체 생활에서 내 의견을 굽히지 않고 억지로 관철시켰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지쳐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항복했을 때 이 사람의 뇌는 엄청난 권력감과 우월감을 느끼며 도파민을 팍팍 뿜어냅니다. 남의 의견을 묵살하고 내가 이겼다는 그 짜릿한 쾌감이 뇌에 각인되면 그 다음부터는 회의실이 소통하는 자리가 아니라 내 도파민을 채우기 위한 권력 투쟁의 사냥터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남의 의견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상대방의 좋은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건 내가 지는 것이라고 뇌가 착각해버리니까요. 또한 이들의 뇌는 마음 이론 기능이 심각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마음 이론이란 나와 타인이 서로 다른 생각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이해하는 인간의 고차원적인 공감 능력인데요. 이기적이고 고집 센 사람들은 전두엽에 공감 회로가 막혀서 내가 아는 이 정답을 저 멍청한 사람들은 왜 모르는 거지? 라며 세상이 오직 자기 머릿속의 우주로만 돌아간다고 굳게 믿는 무서운 인지 편향에 빠져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갈등이 두려워서 늘 다수결에 숨어버리며 껍데기만 남은 생각 편승자. 자아가 너무 불안해서 남의 의견을 다 부수고 고립되어가는 고집불통 불도저. 결국 이 두 부류 모두 편도체가 만들어낸 공포라는 목줄에 묶여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노예일 뿐이라는 사실. 이제 소름 돋게 보이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양극단의 끔찍한 함정을 피해서 어떻게 해야 무리에 휩쓸리지 않으면서도 남을 존중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인간관계의 주인이 될 수 있을까요? 눈치 보는 바보도 되지 않고 미움받는 독재자도 되지 않는 상위 1%의 황금 멘탈 조율법.
딱 두 가지로 정리해드립니다. 첫째, 내 무의식 속에서 의견과 자아를 완벽하게 분리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갈등을 두려워하는 사람도, 갈등에서 무조건 이기려는 사람도 결국 내 의견이 곧 나 자신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회의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아이디어는 그냥 일 잘하려고 가져온 도구일 뿐이지 내 영혼이나 자존심이 아니에요. 누군가 내 의견을 반박하면 아, 내 도구가 오늘 상황에는 좀 안 맞네. 그럼 다른 도구를 써볼까? 하고 가볍게 넘기면 그만입니다. 내 의견이 채택되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남의 좋은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내가 지는 것도 아니고요. 나의 존재 가치와 내가 낸 의견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이 마인드셋 하나만 장착해도 회의실에서 눈치를 보거나 핏대를 세울 일이 90% 이상 사라집니다. 둘째, 수용적 자기주장의 화법을 장착하십시오. 이건 다수결에 묻어가지도 않고 상대방을 적으로 만들지도 않는 마법의 대화법입니다. 바로 yes and 화법인데요. 고집불통들은 no, 네 말은 틀렸고 내 말이 맞아 라고 합니다. 눈치 보는 사람들은 yes, 다들 그렇다면 저도 그냥 맞출게요 라고 하죠. 황금 멘탈을 가진 사람들은 먼저 상대방의 의견을 여유롭게 수용합니다. 아, 대리님 의견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쪽 리스크를 줄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이렇게 상대의 방어막 편도체를 싹 내려준 다음 내 의견을 부드럽게 얹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방향을 조금 추가해보면 어떨까요? 어떠신가요? 나를 굽히지 않았는데도 전혀 공격적이지 않죠? 진짜 멘탈이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의 의견을 묵살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꽉 차 있고 안전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남의 의견을 여유롭게 품어주고 그 위에 자기 색깔을 덧칠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건강한 자아 분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지난번 영상과 오늘 영상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결국 타인의 눈치를 보며 벌벌 떠는 것도, 타인을 무시하며 내 의견만 박박 우기는 것도 모두 내 안의 불안과 공포가 만들어낸 씁쓸한 그림자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남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조연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세상 모든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여야 한다고 믿는 폭군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나와 다른 타인의 우주를 다정하게 존중하면서도 내 안의 고유한 중심을 단단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 무의식이 도달해야 할 가장 아름답고 성숙한 종착지일 겁니다. 여러분은 도피하는 사람에 가깝나요? 아니면 투쟁하는 사람에 가깝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성향이나 직장, 학교에서의 재밌는 썰들을 편하게 남겨주세요. 내 무의식의 현주소를 객관적인 활자로 적어보는 순간 치우쳐 있던 여러분의 멘탈은 이미 완벽한 황금 밸런스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두 편에 걸친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